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성치입니다. 오늘은 요즘 다시 현 정부 들어서 바이오와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바이오 관련돼서 우리의 잠재적인 경쟁력과 이런 것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바이오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정부의 방침이 세워지고 있습니다는 그런 방침에 맞춰서 오늘 피부과학의 미래를 선도하고 화장품 임상 시장에서 탄탄한 성장세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의 소성현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인사부터 좀 하시죠.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소성현 부사장입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국피부과학연구원. 네. 보통 이제 바이오업체들은 뭐 이렇게 이게 연구원이라는 형태로 잘 안 붙이는데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과학연구원이라 해서 연구기관인가. 아, 시청자분의 이렇게 그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은 이제 실제로는 바이오 업체는 아닙니다. 네네. 화장품의 그 기능성을 평가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피부과학이라는 그 단어를 붙이게 됐고요. 네네. 원래는 그 전에는 진셀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이름을 이제 좀 본질적인 업무에 더 집중을 하자 이래서 네네.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이라는 원래 본 이름으로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그 같이 이러시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요? 일단 저희 회사를 창업하신 분은 이제 실제로 그 교수 창업이었기 때문에 네네. 교수님 두 분이시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교수를 안 하고 계시지만 이제 대표자로 일을 하고 계신데 안인숙 이제 교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네네. 안성광 교수님 이렇게 네. 두 분이 창업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안성광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창업을 했을 때 이제 옥스포드라는 그 박사 출신이라는 것도 있었고 네네. 바이오 쪽에서의 전문가셨기 때문에 이제 회사의 약간 이미지를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교수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안인숙 대표님이 이제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창업 이후에 지금까지 회사의 그 창업 스토리 네, 또 네. 지금까지 온 거친 스토리 그걸 좀 네,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2012년에 학교 내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 2012년에 법 개정도 있었거든요. 화장품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광고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실증 자료가 이제 준비되어야만 광고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임상기관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뭐 폭발적으로 뭐 연에 뭐 200% 300% 성장을 했었으니까요. 네네. 그러다가 2016년에 이제 회사를 문정으로 이제 이전하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 준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16년에 외부 기관에서 투자를 받았고 한 80억 정도 투자를 받아서 사실은 투자금이 필요가 없었는데 아마도 프리IPO로 기업 가치를 좀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참여하기 전이라서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2018년에 이제 상장 철회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름을 검색해 보면 상장 철회 기사밖에 없더라고요. 네. 어떤 다른 광고가 하나도 없고. 저도 방송 전에 네. 좀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네. 있어가지고 우여곡절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예. 아마도 대표자들이 원하는 그런 기업 가치와 그다음에 거래소에서 인정해준 기업 가치가 차이가 컸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상장 철회를 하고 상장 철회를 했으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실망이 컸겠죠. 네네. 근데 이제 실적도 같이 떨어지니까 이제 2019년 12월 31일 날 이제 풋옵션을 행사를 했고 네네. 그 풋옵션을 이제 제가 받아서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네네. 참 우연치 않게도 2020년 2월에 모든 딜이 끝났는데 3월에 코로나가 터져서 네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네. 제가 어쨌든 그 풋옵션을 받아주기 위해서 저와 계속 투자를 같이 해온 분들하고 같이 투자를 했는데 다들 기대감이 컸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오니까 그거 괜히 투자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회사를 인수할 때 풋옵션이라는 건 어떤 네. 의미인지 간단히 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투자를 할 때 상장을 해서 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돌려주는 그런 조건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네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이 투자자들이 그 이율에 맞춰서 돈을 달라 네네.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 그 풋옵션을 행사할 때 그 투자자들의 어떤
것은 앞으로의 기대감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 네. 풋옵션을 받으려면 저는 이 회사를 키우겠다라는 그, 어떤 의지가 있어야만 그 풋옵션을 받을 네, 수가 네. 있는 거여서. 근데 사실 회사 자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회사는 실적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회사 자금으로 받을 수는 없었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임상을 잘하는 회사, 임상을 가장 잘하는 회사.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임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장비와 인력이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저희 회사는 처음 창업 때부터 교수 창업이었기 때문에 네, 네. 교수님들은 절대 장비에 돈을 아끼지 않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완벽하게 꾸려져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다른 회사들은 비용 때문에 못 사는 기기들도 저희는 고민 없이 계속 구매해서 좋은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교수 창업이었다 보니까 또 인력들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해온 석박사 인력들이 많아서 네, 네. 굉장히 임상을 잘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마케팅과 광고를 화장품 회사들이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 임상을 받는 건데, 실증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문구들, 그러니까 뭐 수분감 아니면 주름 개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문구를 저희가 잘 개발해 주는 거, 그 두 가지가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피부과학연구원에서 이렇게 네. 임상을 하면 네네. 국제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네. 공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그 실증 데이터에 대한 그 식약처 기준에 모두 네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은 국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학술지를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뢰도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영문 보고서 요청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네네. 그 뜻은 지금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화장품 회사들이 저희 자료를 갖다가 지금 이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근데 아마존이나 어떤 큰 그런 플랫폼에서도 저희 데이터에 대해서 아직 이슈가 없는 걸로 봐서는 네네.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피부과학연구원에서 임상을 이렇게 네네. 성공을 하면 네네. 식약청의 임상을 성공을 거둘 확률이 얼마큼 되는지? 아, 네네. 그 이제 임상이 사실 식약처에서의 인증과 이 차이가 좀 있는데, 네네. 기능성 임상, 그러니까 선크림의 지수, 네네. 그러니까 선크림처럼 어떤 정확한 기능을 해야 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네네. 식약처의 가이드가 정확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국가에도 그 기능이 다 정확하게 어떤 시험 절차에 의해서 시험한 걸 가져와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 회사에서 한피언에서 이제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일단. 근데 이제 임상의 성공이다 아니다를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화장품의 경우는 어떤 피부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네네. 어떤 주름 개선이나 어떤 수분감 개선이기 때문에 개선율을 저희가 평가를 해준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네네. 이제 제품을 개발할 때 저희와 전략적으로 같이 하는 그런 브랜드사들은 개발 때부터 저희랑 같이 하기 때문에 원하는 수치를 저희가 만들 때까지 해주지만, 그게 아닌 그냥 임상을 맡기는 회사들은 뭐 60% 개선되었습니다, 5% 개선되었습니다라고 저희가 이제 실증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제약 임상과 네네네. 화장품 임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약 임상의 경우는 네네. 이제 저도 바이오를 전공했다 보니까 네네. 있다 보면 이제 큰 차이점이, 저도 임상이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네네. 화장품 임상은 피부에 바르거나 아니면은 건강식품을 먹어서나 네네. 피부에 개선되는 정도를 보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떤 병의 치료, 그러니까 주사나 경구를 먹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뭐 제네릭이라고 하면 이제 생동성을 보는 거고, 네네. 얼마나 동일하냐. 그다음에 그게 아닌 신약 같은 경우는 얼마나 치료가 됐냐를 보는 거라서 그게 좀 다르고, 그다음에 임상이 보면은 바이오는 1상, 2상, 3상에서 이제 성공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화장품 임상은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율 이런 식의 이제 임상이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굉장히 낮은 임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임상을 통해서 화장품의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잠시 시청자분께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화장품 시장의 그런 변화를 좀 보면은 네네. 2001년도에 이제 법이 처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때부터 시작된 게 어떤 거냐면, 기능성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해라. 네네. 그다음에 기능성에 대한 정확한 원료를 넣어라. 네. 였고,
그다음에 이제 과대 광고가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마치 화장품을 바르고 나면 네네. 주름이 그 다음날 갑자기 없어지고 뭐 피부가 색깔이 바뀔 수 없는데 막 하얗게 되고 네. 막 이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2012년도부터 어떤 법이 생겼냐면 저희가 창업한 그 시기인데 네. 식약처에서는 너네가 만약에 미백이나 주름 개선에 대한 거를 갖다가 광고를 하려면 정말 그렇게 개선되었다는 보고서나 실증 자료를 가져와라로 바뀐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물론 그거를 식약처에 제출해서 뭐 이걸 갖다가 이렇게 광고하겠습니다라고 내는 게 아니고 어떤 광고에서 저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해서 식약처에서 너네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자료를 준비했던 걸 내야 됩니다.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화장품의 완벽한 임상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완벽한 임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네네. 그 완벽이라는 거는 기준에 얼마나 적합하게 그렇죠.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임상기관들도 이제 시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한 3년 전부터는 네네. 임상을 맡기는 그런 의뢰하는 고객 수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 임상기관들도 많아졌는데 네. 문제는 그 식약처나 그 OECD 가이드에서 원하는 뭐 항원항습 시설과 네네. 그다음에 논문에서나 사용되는 그런 기기들, 그다음에 그거에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인력들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그 가이드에 맞는 시험 절차에 의해서 시험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네. 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브랜드사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임상회사들은 이 브랜드사의 요구를 맞춰서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 시설을 과연 완벽하게 갖추고 그 기준에 다 맞게 했느냐? 음. 그거는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이라면 그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할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규모나 이런 쪽에서는 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시설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 완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임상만 기준만 강조하다 보면 네. 이거 안 돼? 그러면 이상한 업체 가지고 물어 희석해 중립해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 제조 공정상에 네. 화장품 임상을 마치는 제조 공정상에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했느냐 이런 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 검사 기관을 식약처에서 지정을 받은 건데요. 네네네. 이제 임상 평가 업체들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시설과 인력이 또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2년을 준비해서 이제 받았는데 이제 시험 검사 기간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정말 이 기능성 원료가 들어가 있는지를 저희가 성적서를 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런 트러블을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 있는지 그리고 안 들어 있는지에 대한 성적서를 저희가 또 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가 어떤 이제 브랜드사에서 요즘에는 완제품을 가지고 출시 전에 저희한테 개별로 또 시험을 맡깁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제조사 내에도 우리나라 OEM, ODM이 워낙에 발전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안에 QC가 되게 잘 돼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 업체들은 다 저희한테 그 시험 검사를 맡겨서 네. 위험 물질은 없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몇 % 기능성 성분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히 들어 있는지 이걸 갖다가 저희한테 또 확인을 받고 나가기도 합니다. 한국 피부과연구원은 이 공정성과 이 룰에 의한 이런 네. 문제에서 플랫폼, IT 기술과 이게 접목시키는 네. 그런 것도 강점을 이렇게 그 부각되고 있는데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IT를 접목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지금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통계에서 어떤 피험자들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네네. 어떤 연구자의 어떤 임의적인 그 변화가 들어가면 신뢰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모든 데이터들이 그냥 바로 통계로 넘어가고 그거에 의해서 수치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제 사람이 어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여서 신뢰도를 높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글로벌리 이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GLP라는 이제 세포 실험, 네네. 세포 실험 쪽 독성 시험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 이제 GLP 인증을 받게 되면은 저희한테 시험 검사를 맡기거나 저희한테 이제 독성 검사나 세포 실험을 맡긴 한국 회사들이 네네. 어느 나라에서도 그 시험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GLP 인증도 저희가 올해 내로 지금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 GLP 인증이 화장품 인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네. GLP 인증 잠시 좀 시청자분께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GLP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굿 레버러터리 그 프랙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각 국가의 식약처들이 네네. 서로 이 회사는 이 시험 기관은 데이터를 서로 인정해주자라는 그런 기준입니다. 협의군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실험 쪽에 이제 화장품 실험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11월 정도에 아마 인증이 나올 텐데 그때부터는 이제 그 어느 나라에 가서 저희는 세포 실험으로 봤을 때 뭐 세포가 이렇게 활성됐습니다. 네네. 아니면 화장품에서 이런 주름 기선이 개선되었습니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서도 그 실증 데이터로 낼 수 있게 서로가 인증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래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예, 이제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보면 한국피부과학연구원과 좀 거래를 하고 싶다. 지금 거래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처는 이제 2020년에 제가 합류하고 나서 네네. 이제 저와 관련됐던 회사들, 네. 그다음에 이제 관계가 뭐 투자나 아니면 어떤 관계로 됐던 회사들까지 영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임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브랜드사들이 네네. 제품을 만들 때 야, 임상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해외에도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광고도 할 수 있으니까 임상을 일단 하자라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처음 합류했을 때는 한 200개 정도 회사들이 저희 고객사였는데 네네. 연간으로 기준을 했을 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정도인데 네네. 지금 거의 800개에 육박하는 고객사가 생겼고 그거에 맞춰서 매출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이지만 그 여러 가지 부서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보면 좀 기업의 실처가 극명하게 드러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거 좀 네.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은 이제 법인 명의이자 그다음에 네네. 임상기관의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임상사업부, 그러니까 인체적용 시험을 하는 임상사업부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아닌 세포로 실험을 하는 이제 비임상 사업부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신소재 사업부라고 해가지고 그쪽은 이제 원료 개발 쪽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식약처 지정의 시험 검사 팀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이번 달에 엑셀러레이터 인증을 받았는데 네. 이제 창업 기획자로서 화장품 회사들에 투자하는 사업 부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벤처식으로? 예, 맞습니다. 네네네. 벤처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크게 보면 사실 시험 검사와 비임상과 인체 적용 시험은 한 사업부고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업부가 많냐 그러는데 이건 실제로 이 사업부는 그거 하나로 보면 되고 그다음에 원료 개발을 하는 사업부,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사업부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특히 이렇게 소부사장께서 신소재 사업 개발부 네네네. 이분을 좀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다는데요. 네네. 이게 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부서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신소재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료 개발 쪽인데 요즘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다음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어떤 자기만의 원료를 갖기를 원합니다. 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 자체가 이제 미생물 공학 이쪽에서 시작했다 보니까 뭐 발효 쪽이나 아니면 원료 개발 쪽에 강점이 있어서 네네. 이쪽 사업부가 지금 한 10명의 이제 박사급 인력들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고객사들이 임상을 맡기러 왔다가 인체 적용 시험을 맡기러 왔다가 원료 혹시 이런 원료가 있습니까라는 아니면 특허나 논문도 같이 해줄 수 있습니까라고 요청을 하면 그 사업부에서 이제 원료와 논문과 특허까지 같이 개발해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개발해놓은 포트폴리오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거 개발만 하면 결국은 매출이 안 날 텐데 언제 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레드오션이 돼가는 만큼 차별화를 위해서 원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체 브랜드를 내놓을 생각 없습니까? 네. 그래서 자회사에 네네. 이제 제가 17년 4월에 창업했던 얼투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회사를 가지고 저희가 국내에서는 전혀 플레이를 하지 않고 있고요. 네네. 해외 중동과 러시아에 수출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해서 3년을 운영을 하다가 이 회사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이 함께하게 된 사례거든요. 네네. 제가 만약에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을 했다면 브랜드는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철학이 절대로 심판은 경기에 뛰지 않는다. 이게 저의 철학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오히려 인수되고 이전에 했은 거를 네네네 계열사 형태로 어쩔 수 집어넣네요? 없이 네네. 넣었고 그래서 국내 저희 고객사들과
이런 마찰이 없기 위해서 그냥 해외 수출만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이거 화장품 업계 네. 보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난리 푸는 거 아니겠냐. 오늘 오랜만에 네. 금융 지식도 갖고 있고 네. 시장 상황도 알고 있고 네. 거기서 특히 자체 브랜드 뭐 이런 쪽도 소재도 네.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소비자님께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국내 화장품 시장은 네네. 솔직히 경기는 전체적으로 좀 침체된다고 하지만 네네. 화장품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없었던 시장에 지금 진출하는 브랜드사가 너무 많아졌고 네네. 그다음에 국내 브랜드들이 국내에 한정돼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실제로는 국내에서는 수출하기 위한 광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들 해외에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들 국내 시장만 보고 올리브영 뭐 이런 이런 매장을 가서 와 이거 뭐 맨날 할인 판매만 하고 이게 되나 하는데 결국은 돈은 다 해외에서 벌고 있습니다. 아, 보면 동남아 그렇군요. 쪽에 나가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들을 보면 실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 그다음에 동남아 쪽, 아, 그렇습니까? 예, 뭐 러시아 뭐 이런 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리뷰를 다 보더라고요. 이런 제품들을 본인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을 궁금하니까 그걸 어떻게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당신들이 이걸 사용하면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저희 이제 유튜브 내에서 다 보여주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그런 것들을 구독하는 구독자들이 해외에 오히려 훨씬 더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면 저는 화장품 시장이 최근에 OEM, ODM 그 업체들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네네. 아마 다들 수출 비중이 크게 늘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리고 근데 보면 이제 뭐 큰 회사들이 어쨌든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큰 회사들의 실적 가지고 뭐 시장이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실제로 작지만 뭐 매출을 500억, 1000억 하면서 이익도 뭐 20-30%씩 이익이 나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기업 내부에 지금 부서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네네네. 인력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네. 걸 좀 간단히 아무래도 좀 신생 기업이고 네. 또 이제 커가는 기업이니까 네네네.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네. 교수 창업이라는 그 장점이 굉장히 있는데요. 네네. 보면 이제 석박사 인력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처음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 직원들이 약 한 15명 정도? 근데 사실 그때 창업한 게 뭐 한 20명이었는데 15명이 그대로 있으면 그럼요. 뭐 10년 이상을 있었거든요. 화장품 업계는 또 네, 네. 굉장히 그 이직률이 빠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있고 저희가 이제 성장률이 높고 그다음에 제가 금융사에서 이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던 게 인센티브제였거든요. 그래서 성과별로 분기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매출이 네네. 저희는 이제 약간 급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보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저희는 계속 확장 전략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어찌 보면 더 좋은 위치에 가기 위해서 이제 인력들이 계속 오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총 인력이 연구 인력만 60명인데 네네. 그 상당히 중에 많군요. 네, 그 중에 한 30% 정도가 이제 박사급, 석박사 이상급 인력이고 네네.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직원들 중에 만약에 자체 인력을 네, 그렇게 해서 자체 네. 인력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산학적으로?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여쭙고 싶습니다는 네, 네. 다음에 미루기로 하고요. 네네네. 시간이 다 돼서 아,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분을 만나보시면서 네, 기업 자체 앞으로 미래상이라든가 네네. 또 소비자 생각하는 개인적인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좀 시청자 보시면서 마지막 네. 말해주시죠. 일단 저희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그 K뷰티가 지금 성장세를 달리고 있지만 그 성장세가 더 길게 이어지기를 원하고 그게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은 앞으로도 이제 화장품 회사들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산업 내 플랫폼으로서 회사들이 계속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벤처 투자를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화장품 회사들 중에서 작지만 강한 브랜드 아니면 크게 될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될 브랜드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한규의 대기업 이외에 이렇게 중소 화장품 업계라든가 그 다음에 인증기관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장 사다리입니다. 비단 화장품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해서 성장 사다리에서 한규의 뿔뿔이 기업형 체계가 돼야 한국 경제 연령이 적어지고 노령화 문제도 해소되고 그리고 세계를 발판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안에 내부에서 힘을 뿜어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의 소성현 부사장과의 시간은 아주 소중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청자분께서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실 것을 권하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